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말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기가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한 2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기가 지난주에는 아프더니 이제 아기가 좀 다 나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아프네요. 제가 옮았나 봐요. 이번 주 여러분들 일단은 신청곡이었어요. 신청곡으로 이무진의 과제곡.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면은 많이 많이 써주세요.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그렇고 오늘 이따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퀴즈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뭘 힌트를 줄 수 있을까? 약간 청춘 만화와 관련이 된 이따 근데 저기 크롬 보면은 이미 떠 있을 거예요. 청춘 만화 내지는 야구, 고시엔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된 만화가 하나 있어요. 요 만화랑 관련된 곡이에요. 요거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고 그럼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실습할 거고 우리 사전 강의 다들 들으셨겠지만 사전 강의에서 디시전 트리를 했고 요거에 더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했죠.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다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에 모두 쓸 수 있죠. 일종의 약간 룰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디시전 트리를 예를 들면은 2차원 입력을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 2차원 입력 공간을 뭘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하면은 얘를 스레시홀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역을 쪼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역을 여기를 기준으로 쪼개서 뭐 이쪽은 1번 클래스, 이쪽은 2번 클래스라고 하면은 깊이가 1짜리인, 뎁스가 1짜리인 디시전 트리를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에 뎁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뭐 x1에 대해서 쪼갤 수도 있고 x2에 대해서도 쪼갤 수 있는데 어디 x2에 대해서 한번 쪼개 볼게요. 뭐 2번은 이쪽을 기준으로 쪼개서 여기에 뭐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2번 클래스, 1번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뭐 또 한 단계 더 나눠서 여기서 다시 또 x1을 기준으로 쪼갠다고 하면은 뭐 여기는 쪼개지고 여기는 안 쪼개고 또 뭐 여기는 쪼개고 여기는 여기서 쪼개고 이렇게 해서 또 뭐 1번, 2번 뭐 1번, 1번, 2번,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디시전 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종의 트리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x1이 얼마보다 크냐 같냐를 기준으로 그거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나뉘고 또 이제 뭐 두 번째 블락에서는 뭐 x2를 기준으로 또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더 분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럼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는 어떤 클래스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또 계속해서 분기를 해 나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퓨리티 메저라는 걸 봐서 뭐 지니 메저라는 것도 하나 봤고 인포메이션 게인 메저라는 것도 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쪼개지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저들을 봤었고 그런 메저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분기 여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분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게 디시전 트리였어요. 요 디시전 트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리그레션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구역을 나눴을 때 그 구역의 대표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대표가 되는 값으로 그냥 바꾸면은 리그레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를 하나 봤는데 디시전 트리는 그냥 스레시홀드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냥 기준이 되는 값을 하나 정해서 스레시홀드를 하고, 그거를 그냥 여러 단계로 쪼개서 조금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뿐이지 되게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였냐면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좀 모델의 복잡도에 제한이 있어요.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볍죠. 학습하기도 가볍고 예측을 하기도 가볍죠. 그러니까 모델 하나하나를 쓰는데 자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하나하나를 사용을 하기에는 가벼워요. 그래서 얘네들을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뭐 프리딕터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는 뭐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리그레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개의 프리딕터를 구성을 해서 예측을 종합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앙상블 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앙상블 러닝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앙상블 러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라는 표현이에요. 꼭 디시전 트리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뭘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가 앙상블 러닝에 좀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루기에는 가볍기 때문에 얘를 여러 개를 써서 뭐 클래시파이나 리그레션을 해보자가 랜덤 포레스트였죠. 근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을 할 때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앙상블을 구성을 할 때 각각의 모델들이 유사한 모델이 아니라 각각의 모델이 다양하게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앙상블 러닝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그 각각의 디시전 트리가 다양하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봤었죠.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은 뭐 배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랜덤 서브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죠. 이러한 트릭들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레스트를 구성을 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요런 내용이었어요. 요거랑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인포메이션 티오리가 한번 나왔죠. 요거는 약간 별개의 토픽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뭐 엔트로피라던가 아니면은 무질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좀 급하게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뉴럴 네트워크를 갈 건데, 뉴럴 네트워크를 하려면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오리를 좀 커버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할 거는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를 실습을 할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아우,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바로 들어갈게요.
S가 작을수록 좋다? 잠시만요. 그 강의 자료를 좀 띄워 놓을게요. 제가 그거를 녹화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잠시만요. S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이거 왜 안 뜨지? 잠시만요. 컴퓨터에다가 띄워놔야겠다. 잠시만요. 프리클래스 11에서 11.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S를 말하는 것 같은데, S가 작을수록 좋다는 부분. 일단 여기 이 식을 보면 에러의 바운드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 값 자체는 S가 작아지게 되면은 분모가 작아지고 잠깐만. S가 작을수록 좋다고? S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S가 클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쵸? S가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서 혹시 S가 작을수록 좋다고 했나요? S가 클수록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져서 에러가 더 작게 바운드가 되는데, S가 크다는 거, S가 크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예측한 트리가 많아지고 잘못 예측한 트리가 작아진다 라는 말 아니에요? 그쵸? 이거 제가 강의 때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요거 정정을 할게요. S는 클수록 좋아요. 아, 여기 강의 자료에도 제가 잘못 써놨네요. 네, 로는 작을수록 좋고 S는 클수록 좋아요.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진 학생 질문을 볼게요. 배깅 부분에서 그거 네, 자료 화면이 맞아요. 그거 중간에 녹화할 때 그 배깅에서 확률 계산하는 부분 필기한 자료랑 녹화 영상 있잖아요. 요게 맞는 거예요. 필기 안 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녹화하다가 계산 틀린 거 발견해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게 맞아요. 필기한 자료 내지는 녹화 영상에 있는 값이 맞아요.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하고 올려서 그랬네요. 네, 요렇게 하고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실습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뭐뭐 할 거냐면요, 오늘 할 거 정리해보면은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고,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고,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해보고, 그러고 마칠게요. 근데 여기에 앞서서 디멘셔널 리덕션도 한번 할 거예요. PCA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SV를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일종의 베이스라인으로 성능을 좀 보기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SVM을 썼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단독으로 썼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로 썼을 때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하고 끝낼게요.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올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셋 기억나요? 그래서 784, 사실은 228 by 28짜리 픽셀로 이루어진 손글씨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를 짜리 벡터로 변환을 해서 쓸게요. 기억나죠? 원래는 그림으로 보려면은 28 by 28짜리로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의 싱글 벡터로 보기 위해서 그 리쉐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요 입력 같은 경우에는 리쉐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불러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총 6만 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어요. 요거 요렇게 해서 디멘션을 D에다가 저장을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샘플의 개수를 라지 N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 개수를 라지 N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디멘셔널 리덕션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코베리언스 구해야겠죠? 코베리언스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그 행방향으로 데이터가 쌓여있는지, 데이터가 쌓여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코베리언스를 행렬 C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 뭐야, 광고 전화네. 이렇게 하고 이제 SVD를 적용을 해야겠죠. SVD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하려면은 이렇게 SVD를 적용을 한 다음에 얻어진 스몰 s에 대해서는 다시 얘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야 되고, V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를 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 꼴로 나올 수 있게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멘셔널 리덕션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중에서 차원을 축소해서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D, reduce라고 할게요. 그래서
30차원으로 줄일 거예요. 그 원래 입력 데이터에다가 그 V 행렬에 앞에 30개의 컬럼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내적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입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V의 컬럼 벡터 앞에 들어있는 30개를 들고 와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차원이 축소된 입력으로 바뀔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뭐 특별히 오류 없이 됐죠. 먼저 우리 SVM부터 해봅시다. SVM부터 하려면은 그 SVM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가 사용할 커널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SVM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학습 데이터에 입력, 출력을 준 다음에 학습을 돌리면은 여기 모델 안에 SVM이 저장이 되죠. 그렇게 학습을 돌린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때 사용한 입력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할 입력에 대해서도 예측을 수행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accuracy를 여기다가 프린트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참인 레이블, 참인 출력 값이랑 우리의 SVM 예측 값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accuracy를 구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accuracy가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accuracy가 되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SVM은 데이터가 많아도 문제고 디멘션이 너무 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요, 사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사실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 이유가 이거 차원을 784차원을 다 쓰면은 SVM이 진짜 오래 걸려요. 제 컴퓨터 그래도 사양이 되게 좋은데 그래도 거의 끝을 못 봤던 것 같거든요. 한 뭐 10분? 몇십 분 단위로 돌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도 끝이 안 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원을 줄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좀 기다려야 되나? 나왔네요. 이렇게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98%, 테스트 에큐러시가 97.6% 정도 나왔죠. 요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SVM은 한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디시전 트리를 한번 써볼게요. 디시전 트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요거 우리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트리라는 또 그 클래스가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쓸 수 있어요. 로직스 리그레션 안 썼는데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트리라는 모델을 가지고 옵시다. 요거 원래 이렇게 다 쓸려다가 이거 뒤에 가서 요거 그냥 글자 개수 맞추려고 2를 하나 뺀 거예요. 트리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요러면은 그냥 모델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옵션 한번 몇 개 찾아볼까?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scikit-learn의 트리 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확대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크라이테리언을 사용할 거냐, 지니 임퓨리티 메저를 쓸 거냐, 아니면 인포메이션 게인을 쓸 거냐, 또 뭐 맥스 뎁스, 그 트리의 최대 깊이를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미니멈 샘플 스플릿, 만약에 분기를 하게 될 때 분기를 하려면 최소 그 리프 안에, 그 노드 안에 샘플이 최소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여기 안에 샘플이 10개, 최소 10개는 있어야 분기를 할 거고 샘플이 10개보다 적으면은 분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리프 안에 최소로 들어가야 될 샘플의 숫자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최대 그 노드의 숫자, 리프 노드의 숫자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을 여기 함수의 파라미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라미터 몇 개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은 최대 깊이, 이 트리의 최대 깊이를 100개까지 할 거고 만약에 분기를 하려면 샘플이 최소한 100개는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리프 안에도 샘플이 최소 10개가 들어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트리를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다 비슷하죠. 사이킨런에 나오는 건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돌아갈 거고 프리딕션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프리딕션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애큐러시도 할 수 있죠. 애큐러시도 그냥 써봅시다. 예를 들면은 y 트리에서 예측을 한 거랑 실제 레이블이랑 두 개 사이를 비교를 해서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 사실 애큐러시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일부러 이렇게 그냥 직접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돌려볼게요.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나왔어요. 학습의 정확도는 한 80%, 테스트 셋의 정확도는 한 79%. 예를 들어서 깊이를 한번 줄여볼까요? 깊이를 100이 아니라 10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모델이 훨씬 간단해지겠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학습이 한 78%, 테스트가 한 77%. 깊이를 아니면 요것도 한번 뭘 바꿔볼까? 아니면 똑같이 한 다음에 요 미니멈 샘플 스플릿이랑 리프의 샘플이랑 다 줄여볼게요. 이러면은 모델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더 많은 잎사귀들이 생길 거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러니까 한 트레이닝의 한 90%, 테스트에서는 조금 떨어졌죠. 94% 정도, 84% 정도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가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여기 파라미터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서 디시전 트리의 복잡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봅시다. 랜덤 포레스트를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하나 또 불러올게요. 여기는 사이킨런에 앙상블 모델들, 앙상블을 사용하는 모델들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에 모델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겠죠. 물론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사용한 이 동일한 옵션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랜덤 포레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디시전 트리들은 요 옵션을 따르는 디시전 트리들로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을 줘서 피팅을 하고 마찬가지로
프리딕션도 하고 그거 가지고 애큐러시를 구하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아무래도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됐다. 여기 우리가 동일한 옵션을 사용을 해서 디시전 트리를 썼을 때는 한 90%, 84%가 나왔죠. 근데 이제 동일한 옵션을 사용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썼어요. 여러 개 써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을 했더니 96%, 거의 한 94%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서포트 벡터 머신에 버금가는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옵션으로 뭘 줄 수 있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옵션들은 디시전 트리에 대한 옵션이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트리의 개수 자체를 줄 수가 있어요. 트리를 하나만 쓰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똑같겠죠? 이거 아예 에러가 나네요. 만약에 두 개를 쓴다. 뭐야. S를 빼먹었네. 한 개 쓰면은 그냥 똑같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한 10개를 쓸 수도 있고, 10개 쓰니까 95%, 92% 나왔죠? 100개를 써볼게요. 100개니까 좀 오래 걸리죠? (100) 개를 썼더니 96%, 94% 정도 나왔죠. 요거를 포문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까지 하고 쉬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개, 디시전 트리를 한 개, 두 개, 뭐 5개, 10개, 20개, 50개, 100개까지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릴 건데 여기까지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수를 라지 n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애큐러시를 저장을 할 건데 테스트 애큐러시가 요거잖아요. 아니면 두 개 다 저장해볼까? 그래서 트레인 애큐러시에 얘를 쌓아서 저장을 하고 얘를 쌓아서 저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얘를 쌓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폼은 다 돌고 나서 얘도 그려보고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구해지죠? 여기 한 개만 썼을 때, 두 개 썼을 때, 뭐 5개 썼을 때, 10개 썼을 때, 20개 썼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 구하는 중이에요.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오래 걸리겠죠? 요게 이제 50개 썼을 때고 마지막으로 100개까지 쓴 거 구해지면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어요. 다 그려졌어요. 요렇게 나오네요. 여기 파란색 선이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될 거고 주황색 선이 테스트 애큐러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을 하는 디시전 트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점점 증가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이제 거의 증가하는 폭이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한 40개, 50개 정도 넘어갔더니 이제 거의 증가하는 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40개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10개, 20개까지는 되게 효율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증가하는 폭이 많이 감소를 해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개만 쓸 때보다는 그 개수를 늘려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아우 간질간질하죠.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뭐 가사가 뭐 남자 주인공만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여자 주인공이 하는 얘기다라는 사람도 있고 둘이 서로 하는 얘기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네 명 다 나온다.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둘이 하는 얘기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뭐 듣기에 따라서 뭐 되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 아까 나왔던 장면들이 진짜 중요한 장면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생일날 있었던 그 경기도 있고 뭐 되게 도와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농담이었던 그 에피소드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서브 남자 주인공이랑 이제 고시엔에서 만나서 결판을 짓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딱 공 하나 딱 던지는데 거기도 아주 탁월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렇고 빨리 하고 끝냅시다. 오늘 많이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랜덤 포레스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했고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하는 거. 요거 예제 올려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도 이거 잘은 모르고 그냥 뭐 인터넷에서 공부해서 가지고 온 건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뭐 그래프 익스포트 하는 이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트리 모델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그거를 줘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 건데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그 그림으로 나타낼 때 몇 가지 옵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달라라는 건데 이거 설치를 안 했네요. 설치하고 옵시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 이 파이 다 플러스라는 게 필요한가 봐요. 요거를 설치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좀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거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 좀만 줄여서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 거지? 조금 단순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강의 자료에 나왔던 그 트리 구조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x 값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취해서
이제 마이너스 260이랑 비교를 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고, 이 노드의 진이 임퓨리티 매저랑 이 노드에 속한 학습 데이터의 샘플의 개수, 그리고 총 10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10개의 클래스의 각각의 샘플 수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쭉쭉쭉쭉 분기해 나가는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요 보라색 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하위 노드로 내려갈 거고, 진이 임퓨리티 매저도 나오고, 샘플의 개수 나오고, 각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수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yes or no로 갔더니 여기는 터미널 노드죠. 더 이상 분기하지 않은 노드 중에 하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이 매저가 아직 좀 높아요. 0.9, 0.5 정도 되는데 이 샘플 수 조건 때문에 더 이상 분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샘플의 수는 요 정도로 나타나고, 또 뭐 이렇게 쭉쭉쭉 계속 막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 강의 자료에 봤던 것처럼 그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준다는 거,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그레션 하고 끝냅시다. 디시전 트리에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이 뭐 하려고 했지? 일단 제가 같이 올려드린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 디멘션이 어떻게 되지? 총 37개의 샘플이고 디멘션은 5차원이에요. 디멘션은 5차원인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줍시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스케일러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노멀라이즈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부러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써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x가 0에서 1 사이로 바뀌고 y도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는 노멀리제이션이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고, 전체 샘플 이렇게 써놓을까? 이렇게 해서 입력이랑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첫 번째로는 총 5개의 입력 중에서 한 개만 뽑아서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로는 5개 입력 전부 사용해서 5차원 입력, 1차원 출력으로 해서 리그레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고를 한 개의 입력,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 총 5개의 입력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체 X 중에서 요거 하나 뽑은 다음에 그거를 리쉐입을 해가지고 n-1차원짜리 벡터로 만들 거예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원 입력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입력을 줄 수 있는데, 여기 5차원 입력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입력을 주려면은 메쉬 그리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할 때는 따로 메쉬 그리드 안 쓰고 그냥 학습 데이터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원 입력이니까 여기 0부터 1까지를 잘게 쪼개가지고 전체 입력에 대해서 전체 출력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플롯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밑에서는 못해요. 못합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5차원을 시각화를 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2개의 모델을 쓸 건데, 리그레션 모델 2개 쓸 건데, 하나는 뎁스를 좀 낮게 하고 다른 하나는 뎁스를 좀 길게 할게요. 여기서는 아까처럼 트리 안에 있는 함수를 쓰는데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쓰면 됩니다. 아까는 이게 아니라 클래시파이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리그레션을 할 거니까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팅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트레이닝 테스트 다 구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모델이랑 두 번째 모델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맥스 뎁스가 두 개라고 하면은 여러분 분기를 하는 레벨이 두 개니까 최대 리프가 4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4개로 쪼갠 다음에 대표값 4개가 나왔겠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그래프가 딱 그렇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잘렸고, 여기서 한번 잘렸고, 여기서 한번 잘려가지고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그 각각의 구역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대표값을 주잖아요. 디시전 트리가.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4단계로 나뉘었고, 요 맥스 뎁스가 만약에 4가 되면은 최대로 나눴을 때 16개의 구역이 나뉠 거 아니에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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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쭉쭉 내려가면은 최대 16개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잘렸고, 그러니까 값이 변하는 위치마다 사실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고, 그 구간 안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에 비해서 주황색이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으로 나왔죠. 요게 아니라 테스트 아니고 그냥 트레인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때는 플롯이 아니라 스캐터로 그리는 게 낫겠죠. 왜냐면 소트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 가로축이 지금 인풋이잖아요. 동일한 입력을 줬을 때 이제 파란색의 출력이랑 주황색의 출력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회색의 이런 모델이겠지만 파란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회색이랑 비교해서 요런 값을 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도 요런 값을 줬다. 만약에 뭐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같은 거 구하라 라고 하면은 y랑 y1 트레인이랑 요거 두 개 비교하면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같은 거 구할 수 있겠죠. 직접 구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5차원 입력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 모델 똑같이 해볼까요? 4로 해볼까요? 그냥 X 전부 다 사용을 하면 되죠. X 전부 다 사용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 따로 안 만들었으니까 학습 때 사용한 데이터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프리딕션 해본 다음에 이제 플롯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5차원이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차원만 선택을 해서 그릴게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너무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요 뎁스를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 파란색이 이제 실제 데이터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2일 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5차원의 공간을 한 4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구역 안에서의 대표값을 반환을 했을 거고,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최대 8개의 구간으로 나눴겠죠. 그래서 8개 구간마다 8개 지역마다 각각의 대표값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 준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입력이 요거 하나가 아닙니다. 입력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
입력이 5차원이에요. 5차원 입력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만 그렸지. 사실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원 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 그렸을 때, 두 번째 입력에 대해서 그렸을 때, 뭐 세 번째 입력, 네 번째 입력, 다섯 번째 입력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쭉 연속적인 입력에 대해서 플롯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그리려면은 메쉬 그리드로 그려야 되고, 그러면은 5차원 입력 공간 안에서 메쉬 그리드를 쪼개 놓은 다음에 그 전체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 영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학습 입력에 대해서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도 뭐 RMSE나 MSE, SSE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은 Y하고 Y1 아니면은 Y하고 Y2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리그레션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은 뭐 남아서 해주시고, 네, 없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 수업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업 없고, 나노디그리는 여러분들 나가셔도 돼요. 나노디그리는 그 융합교육원이라는 데서 하는 어떤 학위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업을 들으면은 3학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과목을 1학점, 2학점, 0.5학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위가 있으면은 그렇게 잘게 쪼개진 수업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네, 맞아요. 온라인 강의예요. 자대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약간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중에서 이번에 맡았던 파트가 그 지도학습이거든요. 그게 총 1학점짜리 강의고 14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그게 여름방학에 녹화했던 거여가지고 조금 겹치는 부분을 조금 활용을 했어요. 강의의 대상이, 물론 자대생도 들을 수 있어요. 자대생도 들을 수 있는데, 자대생들은 뭐 어차피 자기 학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열려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학부생들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학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